수많은 알트코인의 운명을 결정지을 코인베이스 소송. 코인베이스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코인베이스 소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알트코인이 코인베이스 소송만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졸여가며 잘 마무리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소송. SEC가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했다. 대표적으로는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등등 12개의 코인이 소송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알트코인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 소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많은 코인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 소송이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어서 그 리플 테스트를 많은 코인들에 적용한다면 코인베이스에게도 굉장히 유리해 줄 수가 있겠는데, SEC가 얼마 전에 또 토레스 판사에게 리플 소송의 결과를 좀 보류해달라.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리플 잠시 보류하고 중간 항소 그거 좀 받아달라. 이러면서 카바를 하고 저지해보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리 갠슬러의 맘대로만 되지는 않겠죠. 토레스 판사가 이번 기회에 게리 갠슬러의 자리를 좀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고요. 자, 이제는 코인베이스 소송에 집중을 하자면 6명의 교수가 미국 SEC 사례에서 코인베이스를 위한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합니다. 아미커스 브리프란 법원의 친구, 코인베이스의 친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월 11일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법원의 친구로 등록을 했는데요. 스티븐 베인 브리치, 이분은 UCLA의 법학 교수이고요. 그리고 타마 프랭클, 이분은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법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폴뎀의 법학 교수, 와이드너 유니버시티 델라웨어 법학 교수,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법학 교수, 그리고 예일 대학교의 법학 교수, 이렇게 미국 최고의 법학 교수들이 코인베이스의 친구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SEC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눌러버리려는 시도인데요. 메타 로먼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제임스라는 변호사가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학자들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933년까지 주 법원은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를 해석하기 위한 표준을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투자자가 판매자의 후기 수입, 이익 또는 자산의 계약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수입 또는 어떤 계약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게 전제되어 있었는데 1946년 하우이 결정 이후 투자 계약에 대한 공통 스레드는 요지는 투자자에게 투자로 인해 약속해야 한다는 것을 유지합니다. 기업의 수입,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계약상의 관심. 그래서 계약에는 약속이 뒤따른다. 3번, 대법원이 확인한 모든 투자 계약에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부여하기 위한 계약이 포함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아미커스 브리프는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토큰이 투자 계약이라는 SEC 주장에 쿠데타를 제공합니다. SEC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밟아버린다. 이러한 의미로 이분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이 법원의 친구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커머스 챔버, 우리는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 우리의 목표는 SEC의 규제 시도를 끝내기 위해 입법 권한이 없는 산업, SEC가 입법적인 권한이 없는데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 이어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현직 상원 의원입니다. 이분도 법원의 친구로 등록을 합니다. 아니, SEC 이놈들, 우리가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 지네 마음대로 나대? 하고 이 게리 갠슬러 제자리를 찾아주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등록된 서류입니다. 아미커스 큐리의 미국 현직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가 법원의 친구로 이렇게 등록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변호사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1번, 의회는 암호자산을 규제할 수 있는 SEC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이놈들이. 자, 2번, 이 국가에서 암호화폐 규정의 윤곽을 정의하는 것은 SEC가 아닌 의회의 일입니다. 의회가 하는 건데, 아니 이 SEC 웃기는 놈들이죠. 3번, 사실상 모든 암호화폐 자산이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하는 SEC의 주장은 SEC의 권한을 초과하고 의회의 법률 결정에 침입하며 권력 분리를 위반합니다. 완전히 월권 행위다. 자, 의회에서 SEC의 게리 갠슬러 제자리를 찾아줘야 되겠죠. SEC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송을 거쳐가면서 SEC의 카드가 까져서 보여지고 있다. 그럴 권한도 없는 친구들이 월권 행위를 하고 있고, 특히나 리플 소송에서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게 벌써 밝혀진 상태입니다. 다만 기관들에게 판매한 거,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판매한 거, 이건 증권이 아니라고 분명히 결정을 해줬는데 SEC가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개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토레스 판사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겠죠. 코인베이스 소송도 벌써 어느 정도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코인베이스에게 매우 유리한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코인베이스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게리 갠슬러가 끝까지 발악을 하겠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발악을 하면서 최대한 버팅기기를 할 텐데, 아직은 본인이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좀 더 시간을 끌고 할 수 있는 어떤 완수해야 할 작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의원이라든지 또는 백악관에서 전화를 받아야 되겠고, 또 레리 핑크, 블랙록하고도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조율된 게 있는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어떤 타이밍이 된다면 그때는 수순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코인베이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도시, 블록의 잭도시가 브라이언 암스트롱에게 메시지를 날립니다. 아니, 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에는 관심이 없냐? 그랬더니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깜짝 놀라서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 비트코인에 관심이 아주 많다. 다만 지금 리서치를 하면서 준비 중이다. 잭도시가 아니,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코인베이스도 훨씬 효율적으로 자금을 옮길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안 하냐, 이런 질문을 트위터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잭도시와 함께 손잡고 앞으로 달려나가자, 이런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곧 코인베이스에서 활용될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더리움 레이어 2도 론칭을 벌써 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이더리움 레이어 2라면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를 론칭을 했는데요. 꽤 규모 있게 스타트를 빵 하고 터뜨렸습니다. 1억 4,200만 달러가 벌써 이 베이스 생태계 안에서 확보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대단한데요. 벌써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가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베이스 환경에서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초기 프로젝트들, 여기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출시된 지 며칠 만에 13만 6천 명의 활성 사용자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비자 소식입니다. 비자가 이더리움의 가스비를 카드로, 비자 크레딧 카드로 해결을 하게 해준다, 이런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얼마 전에 출시된 이더리움 4337,
ERC4337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ERC4337 이건 이더리움 지갑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업그레이드인데요. 올 5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더리움 지갑을 가지고 메타마스크라든지 또는 이더리움 다른 지갑을 가지고 어떤 디파이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자, ERC4337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ERC4337은 이더리움 지갑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업그레이드입니다. 올 5월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더리움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2개를 가지고 디파이 활동을 한다든지 NFT를 사고 싶다.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 지갑에 일단 넣어서 메타마스크나 또는 레저 이런 데 넣어서 오픈시라든지 아니면 유니스왑 이런 데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과 교환을 한다고 하면 이더리움 2개를 전량 체인링크와 교환을 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2개 교환 신청을 했는데 가스비가 없다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지? 에러가 났네? 내가 뭘 잘못했나? 초보자들은 멘붕이 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죠? 가스비가 없으니까. 2개를 다 보내서 바꾸려면 이걸 처리할 가스비가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개를 다 쓰면 안 되고 1.5개만 써야 됩니다. 가스비를 좀 남겨놔야지 이걸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겨우 맞춰서 이더리움을 체인링크로 다 바꿨다고 하겠습니다. 가스비를 좀 남겨놔서 시간이 좀 흘러서 가지고 있는 체인링크를 또 이더리움 ERC 토큰 아무거나 다른 거랑 또 바꾼다고 하면 또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 가서 이더리움을 사서 다시 이리로 보내야지 이걸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거 못해요. 그리고 좀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거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쉬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바로 ERC4337 표준입니다. 지갑 관리도 여러 명이 할 수 있도록 유저를 여러 명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유저마다 다른 권한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저는 볼 수만 있고 이 유저는 옮길 수가 있고 이 유저는 출금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이 가능한데 한마디로 쉽게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더리움 사서 그냥 교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향상시켜서 그냥 쉽게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져야만 되겠죠. 이런 걸 구현하는 게 바로 ERC4337입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데 이 기능을 사용해서 비자가 이렇게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고객이 머천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산다고 하겠습니다. $200어치 물건을 사는데 $1,000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갑은 비자 카드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지갑입니다. 자, $200를 사면 $1,000를 가지고 있으면 $800가 남는 게 일반인들의 상식이죠. $1,000 가지고 있는데 $200 썼으니까 $800가 남아야 되는데 코인러들은 가스비 내야지. 가스비가 이더리움 한 $20는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거 사고 나면 $780가 남겠네.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때마다 가스비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일반 고객들은 가스비가 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이 지갑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할 때 비자로 신호가 갑니다. 이거 사려고 하는데 가스비가 뭔지 난 몰라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비자 카드가 OK를 줍니다. 그러면 고객의 200USDC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머천한테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비자가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자가 이 고객에게 크레딧 카드 사용료로 이 가스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고객은 골치 아프게 가스비가 얼마고 요즘 시세가 어떤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인터페이스, 이게 상용화로 가는 전제 조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의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코인베이스 소송 진행사항 그리고 이더리움의 발전적인 개발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비록 긴 횡보장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할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